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멘토 시리즈 발상과 표현 강의를 진행하게 된 SBS 컴퓨터 아카데미 학원 박사영 강사입니다. 발상과 표현은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시각화하여 실무에 적용할 때 디자인 성공적으로 잘 적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교재를 통해 디자인의 기본 원리와 특성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산법과 시각화 과정을 통해 작품으로 표현해 봅니다. 또한 창조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실습, 아이디어 시각화에 쓰이는 드로잉,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익힙니다. 강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업입니다. 강의는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디자인 구성 요소, 평면 구성, 아이디어 발상법, 디테일로 나눠집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주제 중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최종적으로 작품을 완성시키는 수업입니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림의 기초가 없으신 분들도 다 수강이 가능하시며 디자인과 아트웍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난이도는 대학 디자인학과의 기초 1학년 정도의 수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디자인의 구성 요소인 점선면의 정의와 그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 그리고 실습을 함께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작업에서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인 점선면의 작업들이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형상이나 투시도, 제품 등 다양한 디자인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점선면의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 실습을 같이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시간에서는 일반 교재에다가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별도의 스케치북과 연필을 혹은 펜을 준비를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10페이지부터 보시면은 디자인의 구성 요소, 점선면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점과 선면인데 점은 가장 작은 단위의 조형 요소로 모든 형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미술 디자인에서의 점의 개념은 크기와 형태를 갖고 작은 이미지나 사물처럼 상대적 개념으로 통용되고 별이나 각형 등과 같은 물체를 축소하거나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듯 점의 특징은 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점의 위치나 크기, 이런 수량의 변화에 따라서 시각적인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점을 통해서 거리감이나 무게감의 차이, 공간의 깊이, 방향성과 속도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의 크기,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점을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해서 같이 배치를 했을 때 전체적인 공간감의 거리감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중앙에 위치한 점은 움직임이 없고 안정적이며 딱 중앙에 있기 때문에 주목성이 높고요. 하단의 중앙에 위치하면 좀 지면에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좌측이나 우측 하단에 위치하면 변화와 공간감을 주게 되고요. 또 상단에 위치하면 약간 불안정하면서도 운동감을 주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왼쪽 하단 부분에 점의 효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화면 아래쪽에 있는 점의 느낌과 화면 중앙에 있는 점, 그리고 틈없이 놓여진 점의 느낌, 그리고 화면에 여유를 주고 배치한 점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이제 움직이는 점으로 이동한 자치를 표현하면서 디자인에서 넓이가 좁은 긴 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점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 선으로 느껴지고요. 조형적으로 점은 크기가 중요하지만 선은 넓이와 길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이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점도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점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크로키나 드로잉
어떤 사물이나 이미지를 묘사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조형 요소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림 그리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선의 종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11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직선, 그리고 절선, 곡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선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직선은 간결한 느낌을 주며 잠재된 운동감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 수직, 수평, 그리고 사선이 있겠죠. 절선은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꺾어진 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각이 있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개의 힘이 번갈아 작용할 때 생기게 됩니다. 좀 긴장감을 주고 자극적이며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의 느낌의 하단 이미지를 보시면 직선은 강하고 직접적이며 남성적이고요. 또 곡선은 좀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곡선은 직선과 대조되는 선이며 점의 운동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뀔 때 생기는 선이죠. 전체적인 성격은 자유, 우아, 불명확, 섬세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각이 없는 좀 자유분방한 선이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의 다양한 표현을 보시면요. 직선, 곡선 등과 같은 선의 형태나 방향, 굵기, 길이 등을 변화시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료에 따라서 선의 명암과 강약,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선을 통해 면이나 입체, 공간을 만들고 부피와 깊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의 특성과 효과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그리는 방식과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의 느낌과 강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와 또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선의 느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가느다란 펜과 두꺼운 매직이나 마카로 선을 그었을 때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면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점의 확대, 선의 이동, 폭의 확대로 성립되며 1차원적인 선과는 다르게 넓이를 갖는 2차원적인 면입니다. 2차원 영역에서 모든 방향으로 펼쳐진 무한히 넓은 영역이며 길이와 넓이를 갖는 선으로 경계지어진 표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과 선으로 느낄 수 없는 원근감과 질감을 표현하며 선으로 둘러싸여 지각되는 외형적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는 삼각형에서 원까지의 다양한 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도형들, 삼각형, 사각형, 이런 다양한 다각형의 형태들, 그리고 원형도 전체적인 면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면의 종류는 두 가지고요. 삼각형, 평면, 크게 평면과 고면으로 나뉘어지며 평면은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원형이 평면이고 곡면은 단곡면, 구형 같은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면의 다양한 표현은요. 면은 평면적 표현으로도 사용되지만 절곡이나 접합 등 입체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또한 면을 형성하는 외곽선의 형태, 색상, 질감 등의 형태, 변화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이미지들을 보시면 다양한 면을 표현한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죠. 면은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거의 모든 공간과 형상이라고 할 수 있고 입체를 구성하며 모든 입체를 평면화해서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론은 이제 점선면에 대한 이론들은 여기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익히시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실습을 해서 실제 점과 선을 그려보는 시간을 또 면과 도형까지도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의 구성 요소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에서는 13페이지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선을 긋는 작업, 세로선을 긋는 작업이 있는데요. 위에 상단 이미지, 우측 이미지 참고하셔가지고 가로선 긋기를 실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선 긋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을 배치를 해놨고요.
그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긋는다고 처음에 생각하시면서 선을 그어주시고 이 선긋기가 가로선, 세로선 긋는 연습이 충분히 끝나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일반 스케치북 무지인 상태에다가 바로 그냥 선긋기 연습을 가로선, 세로선 그리고 다양한 곡선과 선들을 같이 표현하는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일단 교재에다 바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스케치북 없이 교재에다가 바로 연필이든 펜으로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필은 일반 사비 연필이나 다른 연필도 상관없이 HB나 뭐 일반 B 연필도 상관없고요. 처음에는 좀 선긋기 연습을 하실 때 다양한 재료들을 연습을 하시면서 같이 펜의 느낌, 또 매직이나 마커 같은 그런 네임펜이나 이런 드로잉 펜도 같이 사용하시면서 다양한 선긋기 연습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지우개는 가능하면 쓰지 말고 바로 그냥 선긋기로, 왜냐하면 지우는 걸 습관화 하시는 것보다는 선긋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손을 충분히 기본적인 선 연습, 드로잉을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우면서 이제 다시 긋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삐뚤삐뚤하고 틀리더라도 자유롭게 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로선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점과 점을 연결을 해서 선긋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필로도 그어보시고 다른 펜이나 매직 같은 걸로도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선의 느낌을 익혀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마커 형태인데요. 이런 마커 같은 경우에는 끝이 이렇게 각져 있는 형태의 마커가 있어요. 이런 마커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부분에 선을 긋는 것과 납작하게 되어 있는 형태의 선을 긋는 것과 느낌이 확실히 다르게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힘을 줘서 긋는 것과 힘을 약하게 뺀 상태에서 긋는 것, 이렇게 다르게 선의 느낌을, 강약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로선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만약에 이 선이 전체적으로 연습이 안 되시면 다른 스케치북에다가 충분히 가로선 연습을 하시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지면이 좀 너무 작게 그리시지 말고 A4 크기 정도의 스케치북을 전체를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선긋기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로선에 이어서 세로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 바로 작업을 하시거나 일반 스케치북에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지인 상태의 스케치북에 바로 선 긋기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실 때 화면을 스케치북이나 이제 아트보드를 돌리지 마시고요. 전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서 손목을 자유롭게 쓰시면서 선긋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케치북이나 이렇게 화면 돌려가면서 하면 충분히 선 연습이 안 되시기 때문에 스케치북 고정을 시켰다 생각하시고 선을 긋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선 연습을 세로선, 가로선, 또 다양한 선들을 표현하실 수 있어야 앞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를 작업을 하실 때 다양한 선 연습을 충분히 되어 있으시면 다양한 형태의 형상들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세로선이 조금 삐뚤시더라도 계속해서 간격을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로선 연습도 충분히 되셨다면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선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4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이제 곡선과 대각선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대각선과 다양한 선들을 따라서 보시면서 일반 스케치북이나 교재 페이지에다가 선을 긋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각선은 지금 화면이 작게 들어가 있지만 사이즈를 A4 정도 크기에 최대한 크게 연습을 해서 대각선이 이제 이쪽 방향과 반대쪽 방향을 전체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다양한 뭐 점선과 곡선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선 연습이 끝나셨다면 다음으로는 면 도형 작업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각형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선과 선을 연결해서 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색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교재 페이지에 바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선과 선이 이제 선을 그으실 때 이렇게 끝을 날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끝을 날리지 마시고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면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색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리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고요. 가이드가 없는 형태인 일반 무지 상태인 스케치북에도 사각형의 도형을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형 형태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실 때는 이제 일반 사각형이나 직선과 곡선을 그리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수 있는데 원형을 그리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끊어서 가시거나 이렇게 한번 끊어서 형태를 원형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중심선 그냥 바로 가이드라인 없이 바로 원형을 그리실 때는 중심선을 맞추거나 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원형을 그리시고 이 부분을 지우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네, 자유롭게 해서 원형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원형을 다양한 크기의 원형들을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원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누지 않고 그냥 바로 그리는 편이고 큰 원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나눠가면서 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 번에 그으실 수 있도록 조금 틀리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자신감 있는 선으로 그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전체 화면이 다 끝나시면 일반 종이에다가도 원형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도형, 사각형, 원형 연습이 충분히 끝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17페이지에다가 이제 그림을 바로 그려주셔도 되고 다른 이제 스케치북에다가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원형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납작한 타원형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되고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동일하게끔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중심 지점을 잡아서 중심을 맞춰 놓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을 똑같은 크기의 원형을 하단에도 그리신 다음에 이 선을 삭제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죠. 이 각도와 각도는 동일하게끔.
그리고 여기는 딱 수직이 될 수 있게끔 선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각기둥도 마찬가지시고요.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틀어진 형태의 사각기둥을 이 위치와 이 각도를 동일하게끔 선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숨어있는 선들을 생각하시면서 선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각형의 꺾여진 이 각도와 이 각도도 동일하게끔 맞춰주시면 되고요. 옆선은 이제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네, 삼각형도 숨어있는 선이 있겠죠? 삼각기둥도 숨어있는 선들을 생각하시면서 중심선을 맞춰놓고 선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형, 원기둥. 원기둥 그리실 때 중심점 잡아놓고 그리시고요. 이 하단의 원 형태도 위의 각도와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태를 맞춰서 직선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표현해주시고요. 사각형, 사각기둥, 그리실 때 이 각도와 동일할 수 있게끔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삼각기둥, 네, 중심점이 잘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체 도형 그리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이런 이론 점선면의 전체적인 이론과 실습을 작업해보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상과 표현 실습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선긋기나 도형 작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수업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2강에서는 발상과 표현 시작을 위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이제 선긋기나 도형 작업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다음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